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6%를 훌쩍 넘었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도미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2024년 5월 CCYB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적립해야 됩니다. 2024년 5월 그 이후에는요 2%, 2.5% 계속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죠. 은행채들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15조를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 만기가 끝난 것도 있고요. 또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들은 채권들을 계속 추가로 발행해서 은행 내부에 자금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닥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 대출을 한 사람들의 처지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 지금 빨리 집 사러 가자. 라고 언론들이 앞다퉈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정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감당 못할 수준까지 도달하면 터집니다. 그냥 안 터지고 머물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빚을 5억 내고 7억을 냈습니까? 그렇게 내도 뭐 돈 벌었다라고 떠들어대는 비정상적인 시간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5천만원 가지고 5억 집을 사고 8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을 5억을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대출 받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들이 누굽니까? 실체도 없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8억짜리 집을 샀는데요. 성남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3억 4억 하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8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게 또 시세가 9억 10억 한다면서 8억 주고 샀다고 싸게 샀다고 얘기해요. 5억 대출을 받았어요. 3억은요. 자기 부모에게 받았어요. 실제로 자기가 모은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닌 3억을 가지고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5억을 대출받아 산 거예요. 맞벌이인데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제 답이 없는 거죠. 5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자가 한 2% 초반이었어요.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한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한 2.5배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2.5배. 2.5배면 얼마입니까?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 1년에 이자가 2,400인 거예요. 월에 한 80만원 내다가 지금 한 200 낸대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더 요동치고 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어렵죠. 서서히 이제 턱 밑까지 이제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죠. 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결국에는 부채를 감당 못하는 사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미노처럼 아마 쓰러질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대충격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한국이 일본만큼만 돼도 정말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관리를 잘한 나라구나. 그래서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격차가 너무 심하죠. 잘 사는 사람과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부자는 더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절약을 하며 살죠. 안 그러면 못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슈퍼마켓 가는데 1시간 걸어서 슈퍼마켓 갔다 오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약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한국에 벌어질 일인데 그렇게 한국에도 아끼고 다운사이징해서
절약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 쓸 돈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나고 또 빚을 져야 되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빚내는 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악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묵묵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모습, 사치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것만큼 서글프고 빡센 데가 없다라는 거죠.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요? 제가 제 자신한테요.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고롭습니다. 서글픕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들도 쉽게 대출 낸다는데 나도 쉽게 대출 내가지고 주식이나 해볼까? 미친놈이죠. 1억 대출해가지고 주식 했어요. 2, 3천만 원 깨먹어요. 또 많이 하고 싶어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해요. 단타로 해요. 빚 1억이 빚 1억 5천이 되고 빚 2억이 되고 빚 3억이 되는 게 금방입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5억 되고 10억 되는 거예요. 빚을 5억 10억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은퇴 못하고 미친듯이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나이 들면 이제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거죠. 참 서글프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대출금리가 이제 6%에 육박한다는데 6%를 넘어섰다는데 상당한 얘기죠. 4에서 6%입니다. 연말이 되면 6에서 8%가 될 것 같고 2024년이 되면 8에서 12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친듯이 오른다라는 거죠. 은행 채권금리도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치 않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빚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놈들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2023년 상반기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계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금리를 낮췄죠. 근데 그게 계속 되겠습니까? 계속 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2024년 되고 2025년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비명을 지를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빚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